자,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 이 종목은요, 뭐 여러분들도 잘 아는 아주 오랜 동안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1위를 했던 종목이고요. 공매도에 어마어마하게 공매도에 시달려 가지고 이제 공매도에 시달리다가 그래가지고 도저히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코스피로 이전을 했죠. 네, 코스피로 이전을 해도 여전히, 자, 이 종목의 별명이 옛날 그래서 공매도 많이 시달릴 때 별명이 뭐라고 얘기를 드렸죠? 이거 only to sell, only to sell. 맨날 쳐 팔기만 한다. 셀트리온은 때려야 제맛, 팔아야 제맛. 그래서 only to sell이라는 셀트리온 이름을 바꾼 겁니다. 이름을 그 뒤에서부터 읽은 거야. 셀트리온 반대로 only to sell, 오로지 때려 팔기만 한다. 자, 이러던 종목이에요. 이게 케이스 같은 경우는 외국인 기관이 때려쳐 팔고 오로지 개인들만 붙어서 매수를 하던 거죠. 우리 증시 역사상 가장 강력한 강성 주주들을 보유하고 있던 그런 회사였고요. 그 강성 주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대부분 다 떠났죠. 그 셀트리온의 강성 주주였던 사람들이 만드는 게, 자, 이거 얼마 전에 한동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공매도 반대 운동 벌였던 한국 투자자 협회, 그 한국 투자자 협회가 이 셀트리온의 주주들, 셀트리온 주주방 출신들이 만든 회사입니다. 공매도라 그러면 아주 그냥 이를 바득바득 가는, 공매도 다 죽여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분들이죠. 자,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자, 지금 이게 수급을 보신다 그러면 이제 개인들이 뭐 거의 포기했어요. 따라 팔고 있죠. 그리고 외국인들은 지금 계속해서 커버돼 가지고 지금 쭉쭉 외국인들은, 자, 여기 보시면 작년 12월 말까지 이후로 뭐 그전에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팔았던 건 아니고요. 작년 12월 말 이전까지 같은 경우 보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다 파는 이런 흐름들이 나와 있습니다. 다 파는 뭐 이런 식의 흐름들이 나와 있었는데요. 수치상으로 보게 되면, 그리고 기타 법인을 사고 그 뒤로 외국인은 이렇게 계속 사요. 쭉 사더라고.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이 조금 다른데요. 샀다 팔았답니다. 자, 이렇게 팔았다가 쭉 가서 보시면, 자, 팔았다가 또 중간에 사죠. 그랬다 다시 또 때려 팔았다가 또 이렇게 주르륵 샀다가, 주로 이제 연기금이 계속 단타하니까 이게 사들어오기도 하고, 자, 이거 올해 2월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함께 같이 사가지고 셀트리온 주가를 쭉 끌어올렸었는데요. 또 그 사이 또 때려 팔아치워버리고, 자, 요 뒤로 본다 그러면 최근 이제 3개월 동안으로만 보겠습니다. 이제 주가가 위로 끌어올려졌던 최근 3개월. 자, 최근 3개월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됩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주가를 이제 계속 사들어갔었고, 기관은 이게 쫙 샀다가 팔아치웠다가 다시 밑으로 좀 또 샀다가 또 팔아치웠다, 지금 박스 플레이 형태로 보여요. 그리고 개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내리 팔다가 최근 이제 저가에서 되사 들어오는 이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죠. 자, 이 셀트리온이 지금 또 예전에도 이렇게 박스 가지고 굉장히 지루한 흐름들을 많이 보였었는데요. 아주 징글징글하죠. 딱 이때의 시세가 생각이 납니다. 2023년 말의 시세. 그냥 그 전까지 허벌나게 뭐 겁나게 헤매고 있다가, 이렇게 헤매고 있다가 셀트리온이 급등을 했죠. 자, 이렇게 급등을 해놓고는 못 가고 내려간 다음에 여기 박스에서 이거 헤매고 있던 2024년도 1분기 시절, 지금 요거하고 지금 거의 흡사한 흐름이죠. 헤매고 있다가 급등으로 올라온 다음에 저 두들겨 맞고, 그리고 지금 박스로 하면은, 자, 저때처럼 저렇게 박스로 들어갈까요? 아니면 이번에는 돌 수 있을까요? 자, 저때하고 같이 간다는 건 애초에 말도 안 되고요. 우선 지수 자체가 저때하고 하면 비교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셀트리온이라는 종목 자체가 또 2024년 저때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자, 보시죠. 2023년에서 2024년을 돌 때 이때는 셀트리온 이익이 5천억, 6천억 하고 있던 시절입니다. 지금 셀트리온은 그보다 지금 더블이 돌아서요. 그러니까 지금 아주 제대로 평가를, 아주 거의 제대로 지금 평가를 못 받고 있는 흐름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그래서 지금 실적이 이렇게 올라 들어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 이 케이스 같은 경우 셀트리온의 경우는 이것도 재밌는 게, 이 케이스가, 자, 이제 실적도 들어가고요. 이렇게 올라오는 거로 좋을 걸로 이미 이렇게 전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 같은 경우 전분기다는 못해요.
전분기보다는 못합니다만 이제 작년하고 비교해서는 더블 들어가는 이제 호실적 발표했다라고 해서 이제 요거 가지고 이제 실적이 올라 들어가게 되는 건데, 자 셀트리온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셀트리온은 치료제도 가지고 있죠. 치료제 모멘텀 같은 거 지금 전혀 받지를 못하죠. 치료제. 자, 셀트리온 최근에도 뉴스에 보면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라든가 뭐 이런 쪽의 치료제들 같은 경우 지금 전혀 뭐 못 받아요. 이런 건 지금 하나도 못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마지는 이제 신제품 나오는 거, 이거 기존의 바이오시밀러 이런 거 미국 공장도 있고요, 치료제도 있고요, 여기도 잘 나가고요. 지금 못 갈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급 취급을 받고 있는 회사야. 자, 그래서 실적에서 이건 누구하고 비교를 하냐 그러면 계속해서 비교되는 회사가 여기죠. 삼성바이오로직스, 지금 파업한다고 난리치고 있는 삼바. 처음부터 얘하고 지금 계속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바 같은 경우로 치운다 그러면 이제 삼바보다는 뭐 못하기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삼바 같은 경우에 이제 내년 밸류에이션이 30배, 그래서 이제 삼바 같은 경우 주가가 왕창 내려와서 그렇죠. 셀트리온은 아직도 삼바보다 20% 이상 더 낮은 가격대에서 움직이고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비교를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삼바 같은 경우는 삼성 에피스하고 지금 분류를 해놓은 게 있으니까요. 이게 45조가 되고요. 자, 삼성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삼바만 68조, 거기에 삼성 에피스까지 이제 합쳐서 계산을 해줘야 되니까요. 자, 여기가 13조, 합계 80조. 그러니까 거의 지금 삼바가 2배 가까이 더 시가총액이 더 높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게 편차가 굉장히 크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지금 삼바가 제대로 사고치고 있죠. 파업해가지고 저쪽에서부터 시가서 이제 당겨놓고 기업 분할 이슈 가지고 주가 다 끌어서 올려놓고 실적 발표 가기 전까지, 그리고 앞서 연간 실적 발표 나오면서 그때부터 패대기 치기 시작하는 게 지금 계속 패대기. 이렇게나 패대기를 쳤는데도 불구하고 자, 이렇습니다. 이게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이 추이 기조가 굉장히 흡사하게 진행됩니다. 이 두 개 회사의 경우에는 제약바이오들과 같으면서도 또 다른 움직임을 보여요. 제약바이오와 같은 듯이 다른 듯이. 그리고 두 개 회사 자체 스스로도 또 같은 듯 다른 듯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코스피 제약이죠. 비교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듯이 다른 듯이 이렇게 들어가요. 여기서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 이제 코스피 이전하고 난 다음에 저쪽에 코스닥 했을 때 이제 뭐 엄청나게 올라 들어갔고, 그다음에 코스피 이전하고 난 다음에 오히려 지금 못해진 감이 있죠. 자, 이쪽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전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뒤쪽에 이제 이렇게 시세를 살펴보게 되면, 자, 코로나 고점 이후로 이렇게 되거든요. 삼바는 아래로 안 내려오고 셀트리온은 또 두들겨 맞아가지고 이 밑에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편차가 좀 이렇게나 많이 벌어져 있어요.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죠. 그 현재 시점 같은 경우는 이제 수급 기조를 살펴보게 된다라고 하면 우선 제약바이오가 지금 그렇게 강한 시기는 아니에요. 제약바이오가 앞에 되는 것처럼 지금 제약바이오 사이클들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들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셀트리온이 우선, 그리고 삼성바이오가 제약바이오 쪽에 사이클이 강하게 들어가는 이런 시즌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크게 올라 들어가기는 어렵다가 되는 거고요. 그 중에서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자, 이제 계속해서 좁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이제 주가가 이렇게 삼바하고 곡선 자체는 이게 계속해서 같아요. 바이오주들하고 이 곡선이 이렇게 다 같다는 얘기예요. 이게 같은데 이게 편차가 많이 벌어져서 있을 때는 밑으로 좀 더 가속도로 따라붙고요. 그 다음에 편차를 좁혀서 들어가고 나면 그 다음엔 온리투셀, 그래서 다시 또 온리투셀 모드로 가는 이런 경향을 대단히 뚜렷하게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현재는 상대적으로 조금 밑에 쪽에 있죠. 자, 앞에도 여러 번 얘기 드린 것처럼 우리 나으리들은, 기관 나리들은 밸류에이션이라든가 실적 같은 게 관심 없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10배.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밀려 떨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두들겨 맞은 거 실적이 나빠서 두들겨 맞았습니까? 그거하고 관계 없잖아요. 제이스코프 같은 종목들이 실적이 나빠가지고 주가가 아직도 이 밸류에이션에서 이러고 놓고 있냐 이거야. 우리 기관들 실적이나 밸류에이션에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보여드린 종목 이런 종목들 아닙니까 이거. 실적 이렇게 올라들어오고 있는데 실적을 이렇게 밑에 꼬라지 좀 보세요 이거. 이게 뭡니까 이게. 2.77배, 2.11배, 1.95배. 그리고 지금도 4.76배, 4.06배, 3.62배 이러고 자빠졌습니다. 이거 제이스코프 이건 순수 지주사로 친다 그래도 낮아도 지금 너무 낮은 거 아닙니까 이거? 자, 지주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요, 이건 종속에서 이런 거 갖고 있다 하더라도요, 얘 제일 원래 본업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돈 버는 거예요 이거 다. 자회사 쭉 깔아가지고 그 자회사 쪽에서 들어가는 지주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고요. 삼지는 JS보다 지주사적인 성격이 조금 더 강하죠. 이 삼지전자 같은 케이스들 보다 이거야. 예. 지주사 모멘텀 이래가지고 뭐 지주사 상법 개정안 이래가지고 들어가는데 얘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그런 지주사에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상법 개정안 모멘텀 때도 못 오르고 또 실적도 못 받고 이러다가 모멘텀이나 등장을 해야 그래서야 대규모 주주하는 모멘텀 이런 거나 등장을 해야 그때나 이렇게 주식에 종목 취급받지 취급도 못 받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셀트리온이 종목이 좋다라고 하더라도요, 전 나으리들이 이거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실적 좋아도 쓸모없는 종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로 본다라고 하면 자, 이 셀트리온 주주분들한테는 상당히 안타까운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시즌이 좀 좋지 않습니다. 시즌이 조금 좋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뚫고 셀트리온이 저 위쪽으로 쭉 올라 들어갈 만한 이슈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이 종목은 기관들이 이렇게 단타치고 자빠졌거든요. 자, 이게 커버 들어올 가능성이 이제 그 사이에 또 최근에 좀 많이 두들겨 팔았기 때문에 이제 쇼커버가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이제 쇼커버가 들어올 수 있는데 화면 보시는 것처럼 지금 바이오 쪽이 계속 눌리잖아요. 그러니까 삼바가 계속해서 눌러 들어가고 있고, 삼바가 이렇게 눌러 들어가게 된다라면 섹터 멀티플이라고 표현합니다. 섹터 전체가 내려간다라고 하면 종목이 강해도 밀려 내려갑니다. 삼양식품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죠. 삼양식품이 그 사이에 주가가 이렇게 밀려 내려갔던 게 삼양식품이 실적이 안 나와서 내려갔냐라고 하면 그거 아니잖아요. 실적이 뭐가 나빠? 그 실적이 나빠서 내려간 거 아니거든요. 음식료 섹터가 성장성이 낮다라는 이유로 음식료 섹터 자체가 병신이었거든요. 이렇게 음식료 섹터 자체가 이 모양 이 꼬라지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섹터 전체의 멀티플이 하향이 된 거고, 그 섹터 전체의 멀티플 하향 영향받고 삼양식품도 같이 밀려 내려가는 이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밀려 내려가는 상태에서는 이 셀트리온이 삼바 같은 종목들 이게 기관들이 일방적으로 선호하는 이런 종목들도 약세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는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단독으로 치고 올라 들어가는 일단 조금 한계가 있다라는 쪽으로 놓고 보고, 박스 플레이로 그러니까 앞쪽에 보였던 그 박스 보여드렸죠? 박스의 관점에서 짧게 이렇게 계속 돌려 들어가면서 기회가 올 때까지, 그러니까 셀트리온 다루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진짜로 의지의 한국인들만 거의 남아 있는, 예전에도 그랬고요. 이제 코스피 넘어 들어가기까지, 그리고 코스피는 넘어온 다음에도 또 결국 이게 수급 보셨지 않습니까? 웬만한 개인들 다 떨어져 나가고 이제 의지의 한국인들만 남아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의지의 한국인 여러분들이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뷰가 틀렸습니다라고 다시 수정해 드리기를 고대를 하면서 일단은 박스 플레이로 이어가라 라고 전망치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전체 박스는 좁게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조금 너무 좁고요. 너무 좁고, 자, 이렇게 박스 플레이 박스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20만원 아래쪽 19만 5천원 선이 있는 이 아래쪽으로 들어가면 요 아래쪽이 이제 매수 구간이 되는 거고요. 21만원 위쪽 요 구간이 매도 구간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10%짜리 게임이죠. 10%짜리로 계속 끊어먹는 형태로 가다가 다시 이제 어느 시점 이제 찬바람이 불면
늘 얘기되지 않습니까? 바이오는 찬바람이 불면이죠. 그러니까 찬바람이 불면 다시 한번 쫙 몰아가지고 한 건에 쭉 해가지고 그간 못 챙겼던 수익까지 다 만회하는 형태로 이렇게 이어나가시는 걸로 권해드리겠습니다. 전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뭐 요 사이에도 바이오 같은 경우에 뭐 적어도 이 셀트렌 정도가 된다면 바이오가 또 압력을 받는다고 해서 또 급락으로 두들겨 맞을 일은 없죠. 맞을 일은. 그러니까 현재 이 셀트렌 같은 경우에 최선의 선택은 못해도 이제 차선의 선택 정도는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같은 경우 지금 가장 큰 핑계가 뭐죠? 돈도 못 버는 것들이 시가총액만 겁나게 높고 이거잖아요. 별거도 아니면서 시가총액만 겁나게 높고 법을 이렇게 하는데, 여기 적어도 셀트렌이라든가 삼바라든가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돈도 못 버는 것들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좋은 실적 발표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래쪽까지 내려올 일은 없어요. 이게 아래쪽까지 내려온다면, 자, 파업 때문에 지금 첫 두들겨 맞고 있는 삼바가 밀려서 내려온다라고 하면 얘 같은 경우는 내려올 수도 있는데요. 자, 이 캥스캔 같은 경우도 또 삼바가 내린다고 해서 또 이 아래까지 내린다라고 미리 지레 겁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롱숏이 있잖아요. 롱숏이. 같이 가기도 합니다만 롱숏도 있지 않습니까? 삼바를 팔고 셀트리온을 사고, 요게 나오는 게 일단 셀트리온 주주들한테는 최선이 되겠죠. 자, 그런 흐름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다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속도를 내서 수익을 내고 싶다라고 하면 다른 종목을 들어가셔야죠. 지금은 바이오가 아니라 다른 섹터를 들어가셔야 되는 거고요. 바이오에서 들어서 루트가 길이 다른 종목들, 주요 메이저하고 종류가 좀 다르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가장 대표적으로 이 종목 딱 찍어드렸지 않습니까? 티슈지는 알테오젠이라든가 저런 종목들, 삼천당자가 알테오젠하고 종류가 다르다. 얘는 다른 길로 움직일 겁니다 라고 해서 이거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해서 추천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루트가 다른 종목들 제가 다 모아놨죠. 여기 코롱 티슈진, 보로노이, 에이프릴, 알지노, 케어젯, 이노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루트가 다른 종목, 이 위쪽에서는 조금 그나마 길 다른 게 니가캠, 올릭스 요 두 개가 조금 다르다라고 해서 이렇게 저를 쫙 갖다 뽑아놨지 않습니까? 여기 다시 두들겨 쳐맞아도 얘들도 올라갔다 두들겨 맞지만 계속해서 강세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요런 거 다 알려드렸지 않습니까? 바이오 쪽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요런 거 도움 받으시면 되고, 그리고 나머지는 잘 가는 쪽, 잘 가는 종목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쪽으로 노려가지고 이럴 때 막 주는 장세에서 막 퍼담으셔야죠. 자, 오르고 도움 받으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